유튜브 친구들 모두 쎄야! 안녕 안녕! 수학여행이래. 신혼여행 갔다 온 세나쌤입니다. 모두 쎄야!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세나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저거 갔다 오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비어 있었던 그 공간 동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겸 최대 공약수부터 최소 공배수까지 다시 한번 수업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수업을 하면서 그 다음 진도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마저도 다룰 예정입니다. 활용은 이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문제밖에 없고 수식이나 아니면은 숫자들의 나열 곱하기 나눗셈 같은 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치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두면서 문제 푸는 스킬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최대 공약수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는 거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이거를 갖다가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는 증명 정의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공약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란 뭐다? 공약수라는 거가 뭐길래? 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약수입니다 라는 거는 약수는 약수인데 공통인 약수. 그래서 약수다 뭔가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공통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2개 이상의 수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2개 이상의 수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초등학교 5학년의 복습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한 공약수 중에서도 공약수들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걔네 중에서도 가장 큰 수가 있을 거야. 가장 작은 거는 무조건 1로 똑같을 거거든? 근데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두 수를 들고 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장 큰 수를 갖다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특별한 친구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요.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reatest, 가장 큰, 진짜 크다랗다 라면서 가장 큰이라는 뜻의 greatest를 들고 와가지고 greatest common, 공통의 라는 common 디바이저, 나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란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얘기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기호 문제로 나왔을 때 GCD 앞에 있는 대문자들을 싹 따가지고 GCD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마저도 귀찮을 경우에는 G라고, 라지 G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지 G나 GCD가 나오면은 이거는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가지고 이게 최대 공약수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대 공약수다 라고 하면 이러한 최대 공약수들도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GCD 3과 6, 3과 6의 최대 공약수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3이고 GCD 4와 6, 4와 6의 최대 공약수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2고 GCD 15와 뭘로 할까? 15와 39의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3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쭉쭉쭉쭉 나열하다 보면은 공약수라는 것은 그 두 수의 공약수라는 것은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공약수는 두 수의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라는 게 들어간다 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러 최대 공약수가 싹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학교 1학년식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최대 공약수로는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이 서로소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추가되도록 합니다. 서로소라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약수가 이렇게 공약수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그 수들 중에서 큰 거. 왜냐? 우리가 숫자들을 공약수를 나열해 봤을 때 항상 작은 거는 1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거는 1만 고정돼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거 최대 친구들은 보면은 다른 걸 볼 수 있거든. 쌤 조금 말 꼬였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굳이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약수를 나열을 했을 때 최소 공약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1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뭔가 얘네 두 수만의 독특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걔네는 싹 다 제일 큰 수에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작은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가장 큰 곳에서 뭔가의 규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만 구하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최대 중에서도 있잖아. 2와 3의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1이 나오고 3과 4의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1. 5랑 999의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하면 1이 나오는 것처럼 최대 공약수인데도 불구하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거든. 이렇게 최대 공약수인데도 불구하고 1만 나온다라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들어봤어도 예를 봐서도 공약수가 1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는 서로 잡는 관계가 약하다. 서로 서운하고 소원할 정도로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서로소라고 따로 명칭을 부르기로 합니다. 서로소라고 따로 명칭을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그치 서운하네 진짜 딱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는 너무 서운하고 소원해가지고 서로소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식의 2, 3, 3, 4, 5와 999 이런 것도 예시가 되지만 1과 자기 자신 1과 다른 숫자 1과 9,999만 9,999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도 무조건 최대 공약수가 1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애들 무조건 1이 하나 들어가면은 얘네는 무조건 관계가 서로소가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그러면 여러한 최대 공약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유형 1번.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5일 때 A, B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라서 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걔의 최대 공약수를 줄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두 수의 공약수를 찾으란 이야기야.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 되게 물음표 띄운다? 왜? 쌤, AB가 뭔지 모르고 AB의 최대 공약수만 아는데 두 수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하면서 물음표 띄울 건데 아까 전에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 중에 하나,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했던 말이 있으니까 내가 얘네 두 개를 정확하게 몰라도 두 수의 최대 공약수만 알면은 이 친구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B의 공약수를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B의 공약수는 15의 최대 공약수인 15의 약수다 라고 해가지고 1, 3, 5, 1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수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온 이제 서로서라는 개념인데 자, 서로서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는 문제냐?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서인 것을 고르세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고르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만지 내가 일일이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알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거 10대로 8과 21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 2 안 되고 3 안 되고 그러면은 얘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9와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3 집어넣으면 3, 8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3. 그러면 얘는 서로서가 아니란 얘기고 12와 3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얘네도 뭔가 놓여져 있는 게 없으니까. 왜냐? 애초에 37부터가 소수거든요. 37부터가 소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게 1하고 37밖에 못 들어가가지고 얘는 어떻게 못한다? 그럼 얘도 서로서가 될 것이고 14와 어이구야 4와 3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7 27과 5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3부터 들어가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중에서 서로서를 구하라고 하면은 1번, 3번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진 쉽지? 할만하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방법들은 아래로 내려서 아래로 내려서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내용이고 그러면 이거 토대로 이번에 뭘 구해라? 세수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의 공약수를 구하여라.
얘네 세수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애들도 이제 나온다 이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세수 얘네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니까 얘네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 친구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랑 똑같아가지고 이 친구 세 마리를 약수를 구할 건 얘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네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얘네 최대 공약수는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하듯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내려서 풀면은 그지 같겠지. 조금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까라면서 고민하면은 이제 푸는 방법이 요렇게. 최대 공약수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돼? 최대 공약수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치? 최대인 약수가 최대 공약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거잖아. 그러면은 두 수를 나눈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배운다? 가장 큰 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 두 숫자에 들어간 것 중에서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 아닐까? 곱해진 내용물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 아닐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공통점이라는 거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는 이끼리 같아요 라고 묶어가지고 얘네 안에서 공통점이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찾고 그 다음에 3은 3끼리 같겠지 해가지고 3끼리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 중에서 공통점으로 큰 거 하나 찾아주고 5는 5끼리 같겠지 7은 7끼리 같겠지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모양에서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 안에서 최대로 똑같은 내용물, 이 안에서 최대로 똑같은 내용물, 이 안에서 최대로 똑같은 내용물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구해주시면 그게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라도 한번 구해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응. 자, 그러면은 노란색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2의 제곱이면서 2의 세제곱이면서 2의 제곱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거 찾으라고 하면은 지수가 가장 작은 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랑 같으니까 2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3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거 3끼리 똑같을 텐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니까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면 3 하나만 들어갈 거고 5끼리 같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5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7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7도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최대 공약수 G입니다 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식으로 구할 때는 지수가 작은 쪽으로 골라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2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이 세수 더러운 이놈의 세수에 생긴 거 되게 더러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세 개 숫자 중에서 공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다른 말로 최대 공약수인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답은 얼마다? 6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대 공약수,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 그치, 문제만 괜히 더럽게 꼬아놓은 거야. 봐봐. 아까 유형 2번처럼 두 수의 서로서를 구하세요. 두 수 중에서 서로서인 거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식으로 다 풀면 되지. 근데 초등학교 5학년식으로 풀면은 너네가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2년 동안 한 거잖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운 소인수분해 모양 만들어가지고 너네한테 이걸로도 한번 구해봐 라면서 일일이 시켜버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딱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만 더럽게 적혀놨어요. 이제 여기서 공부한 애랑 안 한 애 구분한다 하면은 공부한 애들은 이거 미친 듯이 다 안 구하고 이렇게 싹싹 구할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진짜 일일이 계산해서 4 곱하기 9 곱하기 5 45에 4를 곱한다 180 8 곱하기 3 곱하기 7 24에 7 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80과 얘와 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구하고 있겠지. 공부 안 한 애들은 이래 놨겠지. 근데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최대 공약수 소인수분해 모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밑이 같은 애들 중 지수가 가장 작은 거 구해서 곱해주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짜짜짜. 제 얘긴가요? 아니지. 이제 이렇게 세나쌤이랑 배웠으니까 너네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은근히 압박 주는 거지. 은근히. 너네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네, 지수가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지수가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얘네들. 응. 이렇게 구한다. 이게 최대 공약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선생님이니까 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직강이지만 너네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인강은 반복 재생이 가능하니까 쌤이 오늘 수업한 거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볼 수 있고 2달 뒤에도 볼 수 있고 중간고사 전에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5번 얘기한 거랑 말이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5번씩이나 가르쳐 준 거니까 헤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렇단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고 봤으면은,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갈 거냐면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라는 거 볼 거예요. 그렇게 최대 공약수 구했으면 이제는 최대 공약수의 활용 부분을 볼 건데, 최대 공약수든 뭐든지 간에 활용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애들이 되게 싫어해. 진짜 개 같다, 개 그지 같다 하면서 애들이 진짜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봐봐요. 문제 예시로 110번 문제 보면은 연필 36자루, 지우개 42개, A4 용지 18장을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면서 숫자들만 나오고 이 숫자들을 곱하기 하는지 나누기 하는지 설명이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이게 최대 공약수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활용이 내가 막 소금물에 물도 타고 달력도 찍고 갑자기 잘 보고 있던 시험지에 라면 국물 얹어가지고 막 안 보인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숫자만 주고 이게 어느 유형의 문제인지 알려주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러한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쌤 말로는 뭐였지? 구, 조, 식, 답 이런 순서로 풀면 된다라고 쌤은 얘기하긴 해요. 그렇게 그지같이 생긴 문제들인 활용 문제들은 쌤 이거 너무 풀기 싫어요. 어떻게 풀어요?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구조 식단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구, 조, 식, 답 이것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쳐 풀고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는 조건 내가 이거 구하려고 얘네가 나한테 무슨 조건을 줬는지 나한테 뭘 시켜 먹는지 그러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조건으로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는지 식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답을 찾으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한다라는 얘네 두 가지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걸 텐데 그 앞에 두 가지 단계인 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찾아라. 얘네 두 개만 더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구조식 답해가지고 구하는 것, 조건, 식 세우기, 클리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조건을 찾아서 식을 세운 다음에 답을 구한다. 그래서 깔끔하게 구조식답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앞에 2개 구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번이 안 되면은 다 안 된다 했는데 그 1번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실제로 문제 봐서 볼까요? 자, 최대 공약수의 활용 똑같이 나누어 주기라는 유형인데 구하는 것 내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거는 보통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해서 맨 마지막 줄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라는 말이 나와. 최대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고 내가 찾아야 되는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사달라고 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즘 물가 비싸잖아. 요즘 물가 너무 비싸잖아. 아니, 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니아쿠르에서 합방하면서 얘기하고 왔거든? 그 분식집에서 컵 떡볶이 파는 거 알아요? 아니다. 겨울이니까 그걸로 얘기하자. 그 길거리에 보면은 붕어빵 팔고 있는 거 알아요? 요즘 붕어빵 2,000원에 얼마해? 요즘 붕어빵 가격 2,000원에? 3개에 2,000원 나오고 또 2,000원에 얼마 몇 마리 파냐고. 지금 치즈직에서 3개에 2,000원 내 판다는 얘기 나왔고 또 2-3마리 2,000원에 2-3마리? 2,000원에 2마리도 판다는 거야? 제일 심한 걸 본 건 마리당 1,000원이에요? 마리당 1,000원은 진짜 미쳤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 계속하고 왔거든. 물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 나왔거든. 요즘에는 2,000원에 2마리 내지 3마리밖에 못 사 먹어. 하나에 1,500원짜리도 있어요? 치즈도 들어가고 그만큼 커가지고 한 마리에 1,500원이라고? 야, 라떼는 말이야. 응? 라떼 이즈 홀스 말이야. 라떼는 1,000원에 4마리씩 먹었다고. 2,000원이면 8마리 먹었다고. 근데 요즘엔 봐봐. 한 마리에 1,500원이라고. 물가가 미쳤어 요즘에.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냥 좀 더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더 사가지고 어떻게 더 나눠 먹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 얘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놓여진 조건 연필 36자루, 지우개 42개, A4 용지 18장 이것만 딱 줄 테니 얘네를 가지고 뭘 구해라?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찾으란 이야기인 거야. 학교에서 주는 거는 세금이니까 펑펑 써도 된다고? 그런 얘긴 거야? 너무하잖아 그거는. 좋아, 그럼 쓰고 지우기 편한 패드를 사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학교 수업 아이패드로 진행한다 하기는 하더만 뭐 갤럭시 탭? 뭐 이렇게 탭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한다고 하긴 하더만 얘네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몇 명은 몇 명인데 포인트로 나와 있는 게 최대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이걸 찾으란 이야기겠지. 그러면 최대라는 말이 나오고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최대 공약수의 정의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즉 최대 이 말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어떤 거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지 조건을 보시면 36과 4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세요 라고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풀면 된다? 36과 4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6 나누면은 이렇게. 따라서 답은 6명한테 최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짜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A4 용지, 짜게 친다고, 싸게 친다고. 다이소 가면 100장에 1,000원이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요즘 같은 물가에 다이소가 어떻게 보면 이득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지. 개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다이소 가면 100장에 1,000원인데 100장씩 주면 안 되나 그 생각했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A4 용지를 막 624장을 나누어 주세요 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624장을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24장은 또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너네가 제일 문제 풀기 싫어하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남은 거 짬처리하지 말라고요. 아니, 짬처리라니. 선생님이 어떻게 조금이라고 더 주고 싶은 선생님의 상냥한 마음씨잖아. 안 그래? 교무실에서 이면지로 쓰라고? 선생님은 아이패드 쓰고 있어가지고 A4 용지가 필요 없어요. 에이, 요즘 다 아이패드 쓰는데 누가 그런 거 쓰니? 자, 그러면 그 다음 유형 한번 볼까? 그 다음 유형. 최대 공약수의 활용 중에서도 이번에는 직사각형 직육면체 채우는 거 볼 건데, 일단 이 친구도 구조식 답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맨 마지막 줄. 가능한 큰 왜 이렇게 작냐? 가능한 큰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거. 그치?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타일의 한 변의 길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내용은, 조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25cm, 세로의 길이가 31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다라는 조건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이 안에 뭐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일 때 요렇게 크기가 같은 애들을 빈틈없이 여 길이 다 똑같이 쭉쭉쭉쭉쭉 붙여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다 붙이려면은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근데 실제로 타일 저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구석은 잘라서 넣어야 된다고?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얘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똑같지? 그럼 얘가 5cm면은 얘도 5cm여야 된다는 얘기고 얘네를 빈틈없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끝내려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얘도 나누어야 되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큰 최대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빈틈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한 변의 길이가 나누어 떨어지게 구하려고 하면은 그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다른 말로 가능한 한 큰 타일을 붙여라. 최대 공약수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인데 누구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225와 3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숫자가 크니까 소인수분해해서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되고 소인수분해하는 게 오히려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바로 5가 들어갈 수 있으니 5부터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란 이야기지. 그럼 5 집어넣으면 225는 45 될 거고 315는 63이 될 거고 이거 더 나눌 수 있을까? 더 나눌 수 있을까? 봤더니 9로 나눠지겠네? 9로 나눠지면 5랑 7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45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보니까 중접분의 정의가 생각나서 안 돼! 안 돼! 그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2개 문제만 풀어봐도 나타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팁 같은 게 활용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되지만 최대 공약수의 활용입니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얘네는 문제에 되도록 많이 최대한 가능한 한 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얘네는 모두 다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쌤이 방금은 이러니까 최대 공약수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2문제로 그러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 최대 공약수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제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문제 2개 남았으니까 얘네마저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맨 마지막에 조건부터 보면은 몇 개의 말뚝이 반드시 말뚝을 받고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되게 할 때 몇 개의 말뚝이 필요한지 구하세요. 이게 내가 구하는 거고. 여친구 구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가로의 길이가 480m, 세로의 길이가 30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음표 띄우면서 이제 따진대. 자, 얘는 뭐래? 뭔가 흐름상으로는 책만 보면 있잖아. 책만 보면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쌤 그러면 얘도 480이랑 300에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인데 얘를 살포시 가려놓고 문제만 보잖아? 그러면은 말뚝을 받고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되고 할 때 몇 개의 말뚝이 필요합니까? 하면서 최소 공배수 같은 문제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는 쌤이 그림 그리면서 살포시 알려주면은 가로의 길이가 480m, 세로의 길이가 300m인 직사각형의 땅이 요렇게 있습니다. 땅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그만해! 땅 가격 생각하지 마! 아니, 어차피 이거는 문제야. 너네가 직접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야. 그렇다고 누가 또 들고 있는 땅이 아니야. 아니 누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책을 가지고 있겠어. 쌤 4만 평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4만 평이긴 4만 평인데 생각해봐. 그거 그렇게 되면 세금이 장난 아닐걸? 그 세금 감당 가능해? 진도준이 가져간 명동 땅이 5만 평인데 저걸 어떻게 참.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야 이게 성인 대상으로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들고 있는 땅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땅도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쌤 설명부터 먼저 보면은 자 Turning about me였나? Turning about me 갑자기 삐치캉 하는 거 있었는데 자 해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아 맨인 블랙 짤 맞아 맨인 블랙 짤 그거 얘기였어. 그거 싹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가로의 길이가 480m, 세로의 길이가 300m인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방에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둘레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려고 한대요.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는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고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추가로 더 박아준다면은 이렇게 더 박아준다면은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려면 몇 개의 말뚝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말뚝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최소 공배수 문제 같은데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은 그때 있는 여 간격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 말뚝이 최소가 되려면은 말뚝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말뚝의 개수가 최소다라고 보면은 최소 공배수 같은데 여 친구 최소가 되려면 말뚝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어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얘 때문에 최대 공약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최대 공약수 문제가 되는 거야. 말뚝 문제는 최대 공약수인 거야.
이게 낚시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문제니까 최대 공약수 구해주면은 300m와 480의 최대 공약수 30만 해도 10과 16 이 추가로 넣으면 5랑 8 해가지고 따라서 두 개 사이의 간격은 60m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간격이 60m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간격이 최대 60m라는 얘기잖아. 그럼 간격이 최대 60m라는 게 무슨 소리랑 똑같아? 480m입니다 라는 거 안에는 간격이 총 8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어이구야, 너무 쌤 크게 적었네. 미안해, 쌤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려. 됐다. 됐다. 이렇게 간격이 8개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세로에는 간격이 몇 개가 나온다? 60m니까 5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말뚝이 제일 끝에 2개씩 낑긴다 하니까 말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끄인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8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5개가 들어가고 다시 또 여기 끝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또 8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또 5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지. 따라서 말뚝 개수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말뚝 개수는 여기 밑에 있었던 얘네 2개 더해가지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그치? 겹치는 거 생각하면은 간격의 수가 말뚝의 수랑 똑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구해주면은 5 더하기 8, 13 곱하기 2니까 총 26개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거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뭐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아니지. 이거 활용 문제니까 항상 활용 문제 마지막부터 읽어. 쌤처럼 위에서부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읽어. 자, 밑에서부터 읽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가능한 나무를 적게 심으려고 할 때 나무 사이의 간격을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고
이거 구하기 위해서 준 게 가로의 길이가 420m, 세로의 길이가 27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줬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그치. 주의사항 단까지 봐야지. 오, 잘하네. 뭔데 잘하는데. 아, 착하다. 해가지고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까지 포함을 해주시면은 가능한 나무를 가장 적게 심으려고 할 때 나무 사이의 간격을 구하세요. 즉, 간격이 가로 길이 420과 270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먼저 구해주시면은 420과 270의 최대 공약수 마찬가지로 30 먼저 끼얹어 주시면은 14, 9, 즉 간격 자체는 30m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무를 적게 심으려고 할 때 나무 사이의 간격을 구하세요는 30m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딱 넘어가면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나무 개수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심기는 나무 개수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 밑에 있는 거, 두 수 더하고 난 다음에 가로 세로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심겨진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딱 구하고 쉬려고 했는데 하필 풀이가 뒤지게 긴 거네요. 아자아자 파이팅. 쌤 이거 유튜브 업로드 해야 되거든? 최대 공약수 달고 최대 공약수 영상 올릴 건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한 문제만 최소 공배수 할게.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얘들아 조금 힘들 순 있는데 아자아자 파이팅. 자, 문제를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이와 같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뭔진 몰라도 가장 큰 수 구하래. 뭔진 몰라도 큰 거 구하래. 큰 거 구한다 하면 뭐라고? 큰 거 구한다 하면 최대 공약수라고. 그러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얘가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고 확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걸 위해서 나온 조건이 뭐다? 어떤 자연수를 85로 나누면 5가 부족하고 33을 3으로 나누면 3이 남고 33을 나누면 3이 남고 154를 나누면 4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떤 자연수입니다 라는 걸 네모라고 두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 85로 어떤 자연수로 85를 어떤 자연수 네모로 나누면은 몫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5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수로 33을 나누면 33 나누기 네모라고 하면은 얘는 몫이 다른 거 나오면서 3이 남는다. 154를 똑같이
네모로 나누면은 몫이 또 어떤 게 나오면서 나머지 4가 남는다. 여게 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네모가 얼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지수 x는 지금 못 써. 미지수 x는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에요. 걔는 기말고사 범위야.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범위가 분명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정수와 유리수에서 끊길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 때 방정식부터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x를 쓸 수 있고 내가 선행을 해도 중간고사에서 쓰면 안 돼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밖에 못 써. 근데 동그라미도 쓰는 거 추천 안 해요. 학교 쌤들이 풀이를 0으로 봐. 0으로 봐. 쌤, 근데 이제 질문 나왔네? 쌤, 중1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여도 돼요? 라고 하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유리수에서 음수 개념 배우면서 들어가니까 그건 가능해. 이건 가능해요. 응. 그래서 부족하다, 남는 거를 3이라고 하고 부족하다라는 거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5가 부족하고 33을 나누면은 3이 남고 154를 나누면 4가 남는다. 그래서 얘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얘네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 이대로만 두면은 이놈의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이라는 나머지 친구가 어떻게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빼기인지 1도 모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검산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 검산식이라는 거 있잖아. 9 나누기 2는 4 땡땡땡 1이다 했던 것처럼 이거를 2 곱하기 4 더하기 1은 9입니다. 9는 그래서 4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아, 쌤 느낌표 이쁘게 쓰는 거는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여 친구들을 다 검산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 검산식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85라는 거는 색칠 네모 곱하기 네모 빼기 5랑 똑같다는 거고 33이라는 거는 색칠 세모 곱하기 네모 더하기 3이란 얘기고 154는 색칠 별표 곱하기 네모 더하기 4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얘 빼기 5가 85입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여 친구는 85에다가 5를 더한 거 색칠 네모 곱하기 네모는 90 색칠 세모 곱하기 네모는 33은 뭐에다가 3 더한 거라 했으니까 색칠 세모 곱하기 3 네모는 30이랑 똑같을 거고 색칠 별표 곱하기 네모다라는 거는 150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곱하기 네모라는 건 90, 30, 150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곱하기라 가지고 그치? 그래서 90, 30, 150의 최대 공약수가 네모다라는 뜻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풀이가 피곤해. 귀찮은 거야, 그냥. 그럼 30, 90, 150의 최대 공약수가 네모라 하면 따라서 네모는 얼마? 30입니다. 해가지고 얘는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거지. 응. 이게 처음씩 세우고 이 친구를 검산식으로 넘기는 거를 초등학교 4학년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해가지고 헷갈릴 거예요. 응.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많이 헷갈릴 거야. 근데 이것만 싹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공통점이 보였을 때 얘네 최대 공약수란 뜻이구나 라고 당연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익혀두시고 우리는 여기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응, 그러면 답이 30인 거예요. 30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우리 스트레칭 최소 공배수 맞아 들어가도록 할게요.